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해라 했는데요. 자,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그 중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한 의원이겠죠. 진실한 의원이라는 것은 혈세, 즉 국민의 혈세를 많이 쓰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밥값을 하는지, 즉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밥값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래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뽑아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위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심판을 자초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야가 이 무쟁점, 즉 서로가 다 그냥 이견이 없는 안에 대해서 37건을 통과시키면서 33분 만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 통과에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번개같이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관광진흥법, 이건 3년째 있답니다. 계류되어 있답니다. 17,000명 고용이 있다. 고용을,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다. 또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35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5개 법안, 그리고 한중 FTA. 자, 한중 FTA는 하루에 40억 정도의 이런 체결이 되면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러는데요. 자, 물론 어떤 이게 대해서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 얼마가 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통과되고 난 뒤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때 과연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미치느냐, 그러지 않은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안의 내용에 다 찬성하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에는 기업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이런 쟁점은 이렇게 약간만 고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하는 과정이 국민들 앞에 충실히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 부분은 이런 쟁점이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국민들 때문에 안 됐다면 이걸 갖다가 통과 안 시켰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교과서니 뭐 세월호니 밖으로 가서 떠돌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심각하게 토론하지도 않고 쟁점을 하지도 않으면서, 적어도 국회의원 같으면 반대하면 쟁점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쟁점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것은 뭐 대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동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한국이 제조업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그 한국의 유명한 경제 어떤 기업가로 꼽히는 분이 왔어요. 제조업이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조금 있으면 이 스마트폰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려가 있어서 막아놨다 하더라도 관광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요. 저는 뭐 처음부터 좀 못마땅했지만은 어쨌든 한중 FTA를 서로 사인을 했으면 빨리 비준해서 발표를 시키는 것이 낫고요. 지금 12개국이 TPP를 갖다가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이 TPP가 만약에 먼저 예를 들어서 발효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면 한중 FTA는 사실상 별 효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양심적 소신상 반대한다면 그 반대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요, 관광진흥법이 왜 국회 통과가 안 되는지,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이 왜 안 되는지 대해서 국민들 길거리 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뭐가 정점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은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목이 잡혔으면, 자, 이걸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여당의 모든 의원들은 의총을 열어서 이 법을 우리가 정말 잘못 통과시켰다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 기가 찬 거는요. 저거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저거들이라고 어제 또 뭐 쳐드신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인터넷 방송의 속성상 또 저의 일종의 혈압을 좀 완화시키는 상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삽니다. 국회에 애결특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배정할 건가를 정하는 특위인데요. 이 특위에 들어갔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산 조정 소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원의 지역구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저 호텔에서 하면서 호텔에 수시로 쪽지를 내어서 호텔 방 쪽지 예산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을 옛날에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결특위 안에 예산 조정 소위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자기 지역구는 막대하게 챙겨가서 지역 구민들 앞에 내가 이거 예산 따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정 보고회나 자료를 돌리면서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여야 의원들이 박이 터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예산 조정 소위의 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새정년에서 한 명 더 넣자. 이래 되니까 우리만 한 명 더 넣으면 안 되니까 여야 하나 둘 더 넣자. 그렇게 해서 정원을 17명으로 지금 늘리려고 여야가 밀실에서 담합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새정년이 한 명을 늘리는 안을 내었고 새누리당은 그 한 명을 늘린다니까 또 호남에서 당선된 어떤 의원분을 또 추가를 했고 그래서 짬짬이 해서 농공행상식으로 정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새정년에서 넣자고 한 사람은 비주류 이종걸 대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정말 정강석화같이 해치웁니다. 지금요 국회 정원도요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벌써 한 320명에서 해치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늘리기로 다 합의를 봐놓고는 국민들이 이제 만성이 돼가 아유 저 사람들 그렇지 언론도 뭐 그래 그렇게 했던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정도로 돼가지고 조금 얻어맞을 때까지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진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미 의사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 놓은 게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하원 의장, 미국의 국가 서열 3위입니다. 폴 라이언. 지난 대선에서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도 나섰죠. 40대의 기대주죠. 자, 이 사람은 이 위스콘신주가 5대5 옆에 위스콘신주가 자기 지역구인데요. 주말에만 지역구에 내려가고 주중에 5일은 의사당의 자기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원 의장이 되면 굉장히 좋은 집무실이 별도로 제공이 된대요. 이걸 마다하고 이렇게 자기 방에서 숙식을 하는데 미국의 의원 방에 가면 보좌관이 있는 방이 있고 의원이 있는 방은 한 3, 4평 정도로 조그맣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적은 의원 방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잔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 사람만 이렇게 하느냐? 미국의 435명의 하원 의원 중에서 50명이 의원회관에서 밥을 먹고 간이 침대를 놓고 잔답니다. 그러면 씻는 것도요, 그 의원회관에 화장실에 가서 씻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는 일 중독. 즉, 내가 이 의원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구는 주말에 가서 관리하고 그냥 나와서 또 의회에서는 서류도 보고 법안도 내고 또 내 주장도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 때문에 그냥 이 의원방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자는 게 제일 낫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의원들처럼 미국의 의원들은요 호텔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호텔 방에서도 만나고 안 그럽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전부 의원회관으로 의원실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일 중에는 일 중독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는 집값이 워싱턴 DC에 워낙 비싸가지고 의원이 나가서 자기가 거주할 별도로 일주일에 5일 거주할 집을 구하려면
그걸 감당을 못한다. 의원 월급으로. 한국 같으면요, 벌써 의원용 숙소를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짓든가 의원한테 숙소 비용을 보조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면. 그래서요, 제가 여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법안 통과가 국민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알 만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논쟁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를 되게 해서 국민들 다수가 야당이 저런 측면들 때문에 반대하구나 하고 알 만큼 성실하게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를 한다면요. 그러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그렇게 이 무성의하게 그냥 정쟁으로 삼아서 반대를 무조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밖으로 예산 조정 소위에 의원 2명 추가하는 데는 정강석화같이 합의를 봐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국회의원의 질적 차이를 어떻게 국민이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 이혼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일만 하니까 평일에는 지역구에도 있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의회에서 일만 하고 주말에 오면 또 지역구의 주민들 만나서 그러니까 의원이 되는 순간에 가정생활은 없는 겁니다. 사생활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미국의 의원들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의원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컷 놀다가요, 길거리 앉아서 주저앉아서 놀고, 집 놔놓고 국회의사당에서 그냥 또 깔고 자는 쇼하고 농성한다고, 그러면서 또 호텔 방에 가서 밥 먹을 거 다 먹고요, 또 뭐 이해관계자 스폰서들하고 식사하고 봉투 받고 다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